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최대 빅매치로 눈길을 끌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맨시티의 일방적인 4대1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스코어보다도 경기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장면들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맨시티 선발 라인업을 보면요. 홀람과 포든이 부상 후 빠지면서요. 알바레스와 그릴리시가 선발 출전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유네스가 부상으로 이제 그 한국하고의 평가전에도 오지 못했었잖아요. 다만 이제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조타와 엘리엇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맨시티는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하는 3-2-4-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언제나처럼 이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의 압도적인 주도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9분경에 더브라이너가 환상적인 대각선 크로스를 올려준 걸 뒷공간을 파고든 긴도안이 지체 없이 이제 논스톱 크로스로 연결한다는 게 알리송 골키퍼가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분경에는 로드리의 롱 패스를 더브라이너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마레즈가 볼을 끌고 가다가 뒤에서 돌아오는 더브라이너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 더브라이너가 크로스로 올린 걸 판다이크가 헤딩으로 걷어냈으나 마레즈가 헤딩으로 내줬고 로드리가 지체 없이 이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다소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죠. 그리고 이제 그 15분경에는 더브라이너가 프리킥을 얻어선 직접 처리하는 듯 하면서 약간 페이크를 줬고 여기서 이제 마레즈가 강력한 왼발 프리킥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더브라이너가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제골은 리버풀의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첫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됐던 건데요. 물론 그 전에 그 수비벽에 맞는 슈팅이 한번 있긴 했었지만요. 17분경에 아놀드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준 이걸 이제 조타가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서는 여기서 근데 아칸지가 따라 붙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조타가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살라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골로 연결한 리버풀이었죠. 살라는 이 골로 맨시티 상대로 12골을 넣으면서 맨유와 함께 특정팀 상대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직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기록인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팀 상대로 세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팀이 토트넘이에요. 강팀 킬러라고 했었죠. 맨유, 맨시티, 토트넘 상대로 가장 많은 골들을 넣고 있으니까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살라는 이번 시즌 맨시티와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이건 그 1986, 87 시즌 이안 러시가 에버턴 상대로 5경기에서 골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이어서 특정 선수가 특정 팀 상대로 단일 시즌 최다 경기 골에 해당하는 거죠. 먼저 실점을 허용한 맨시티는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22분경에 더브라이너의 크로스를 빈도안이 돌아서면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마레즈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27분경에 더브라이너가 전진 패스를 준 걸 마레즈가 받아서 대각선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빈도안이 환상적인 터닝 동작에 이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릴리시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걸 알바레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놀드의 수비 커버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수비 가담이 늦게 이루어졌거든요. 이후 양 팀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줬고요. 그러나 맨시티도 동점골이 나온 다음에는 다소 공격 템포를 늦추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1대1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맨시티가 압도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점유율에서 61대 39로 크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에서도 맨시티가 0.97골이었던 데 반해 리버풀은 0.27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슈팅 숫자도 맨시티가 8대 3으로 2배 이상 많았고요. 빅찬스도 한 번 있었고 코너킥도 3대 0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맨시티가 지배했던 경기였다는 거는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봐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전반전인데요.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공격 위협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동점골 들어가고 잠깐 또 공격을 했다가 이후에는 맨시티도 공격을 조금 자제하는 모양새였고, 리버풀은 딱 공격하던 시점에만 골 넣고 이후에는 사실상 앞뒤로는 공격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맨시티가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플레이들을 잘 풀어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더브라이너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53초 만의 골이었는데요. 알바레스가 수비 뒤로 향하는 정말 환상적인 방향 전환 롱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마레즈가 또 수비와 알리송 사이로 통과하는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준 걸 더브라이너가 빈 골대에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맨시티는 다시 7분 뒤에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이번에도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마레즈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연결한 걸 알바레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이제 아놀드가 막아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막아낸 볼이 귄도안한테 흘러갔을 때 아놀드가 좀 멈칫하다가 귄도안한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건 그 맨시티의 패스와 공격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칭찬을 해야 하지만은 아놀드의 수비도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6분 뒤에 59분경에 맨시티의 추가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레즈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연결해줬고, 귄도안이 다시 전진 패스를 준 걸 알바레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그릴리시가 접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는 알리송 골키퍼가 선방해냈죠. 손끝으로. 다급해진 리버풀은 70분경에 무려 4명의 선수를 교체 아웃시켰습니다. 에이스인 살라와 엘리엇, 그리고 조타와 로버트슨을 빼고 다윈 유네스와 체인벌린, 피르미누, 그리고 치미카스까지 투입한 리버풀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교체 카드를 쓰고 4분 뒤에 맨시티의 쐐기콜이 나왔습니다. 글리시가 전진 패스를 준 걸 더브라이너가 컷백으로 내줬고, 이를 세도에 들어오던 글리시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추가했습니다. 맨시티의 네 번째 골은 30회가 넘는 패스 플레이 끝에 나온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대로 승패가 갈려지자 리버풀은 82분경에 공격수인 학포를 빼고 미드필더인 밀러를 넣으면서 교체카드 5장을 다 썼습니다. 맨시티는 워낙 이 경기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풀리다 보니까 83분경에야 첫 번째 카드를 썼고요. 로드리를 빼고 벨실바를 넣은 거죠. 그리고 89분경에 그릴리시를 빼고 팔머를 넣으면서 교체카드 단 2장만 활용을 했습니다. 경기는 맨시티가 시종일관 압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점유율에서 69대 31, 이건 7대 3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도 맨시티가 2.98골, 반면 리버풀은 0.32골밖에 되지 않았고요. 슈팅 숫자 17대 4로 맨시티가 4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 슈팅이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맨시티는 빅찬스도 무려 4번이나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빅찬스도 없었고요.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7대 1로 7배가 더 많았던 맨시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4대1이 아니라 5대0, 6대0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당연히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맨시티가 압도를 했죠. 리버풀은 사실상 공격한 구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경기는 거의 맨시티의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페널티 아크 지역이죠. 그 존 14를 향한 패스가 무려 33회나 됐고요. 또 이제 공격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하프 스페이스로 향한 패스도 무려 53회나 됐어요. 이런 수치는 거의 어지간한 경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상대가 최하위 팀이나 하브리그 팀 상대로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거든요. 반면에 리버풀은 존 14도 거의 공략하지 못했고, 하프 스페이스도 공략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맨시티는 특히 이 경기에서 홀란 대신 나온 알바레스가 상당히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직접 골을 넣기도 하고 골의 기점 역할도 담당을 했고요. 또 이제 더브라이너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마레즈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올렸고, 이 경기에서 그릴리시가 드리블 돌파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리버풀 수비 라인을, 특히 아놀드를 상당히 잘 공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아놀드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는 선제골의 기점이 된 환상적인 롱패스를 했으나 아놀드의 명암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파비뉴도
확실히 폼이 떨어지면서 파비뉴가 흔들리니까 수비 라인까지도 직접적으로 맨시티 공격진들과 부딪히면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맨시티에서 보낸 7년 동안 최고의 경기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의 활약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완승이었다는 거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클롭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반전은 좋았다. 전반전은 우리가 원한 대로 플레이가 됐다. 하지만 후반 와서 너무 이렇게 실점을 했고 후반부터 우리가 너무 내려서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했었고 특히 이제 귄도안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4번, 5번 경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합하지 않았다. 3명, 4명이 경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경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 수비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4실점밖에 하지 않은 게 행운이었다라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경기 대승 덕에 프리미어리그 홈 100승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28경기 만에 100승인 건데요. 이는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경기 홈 100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 기록은 그 벵거 감독이 139경기 만에 100승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이제 2023년 4월 갓 지난 거잖아요. 근데 벌써 5패를 당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이는 2022년 1년 전체의 패배보다 더 많습니다. 2022년에는 35경기 24승 7무 4패를 기록했었거든요. 반면에 2023년에는 10경기에서 5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순위표를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전 승리로 1위 아스널의 승점 5점 차로 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 팀의 맞대결이 있거든요. 그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승리한다면은 승점이 2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맨시티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역전 우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리버풀은 맨시티전 대패로 인해 4위 경쟁에서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4위 토트넘과 승점 차가 7점까지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덜 하긴 했지만 그 경기 승리하더라도 4점이 밀리게 됩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5위 뉴캐슬이 26경기에서 승점 47점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브라이턴조차도 리버풀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동률입니다. 그 2경기 다 이기면 리버풀보다 승점 6점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 맨시티의 잔여 일정은 물론 뭐 그 바이에른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이 끼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사우스햄튼과 레스터로 이어지는 연전이 있고요. 두 팀 다 지금 좀 하위권에 위치한 팀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이후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4강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스널과의 1위 쟁탈전이 4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죠. 브라이턴과의 경기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이번엔 리버풀의 잔여 일정을 시즌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첼시 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널하고 홈경기를 가집니다. 연달아서 죽음의 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나마 그래도 리즈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포레스트, 웨스트햄으로 이어지는 다소 수월한 일정이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토트넘, 풀럼, 브렌트포드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3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에스턴 빌라, 사우스햄튼으로 다소 수월한 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연 맨시티가 리버풀전 대승을 살려서 기세를 타면서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 리버풀은 맨시티전 대패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한준TV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